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이 하단 편지에 오산 걸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저 오래된 전설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뒷목이 괜히 서늘해진다고. 준비되셨나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나흘을 걸어야 닿는 산골 마을 월소현. 이름처럼 달빛이 연못에 고이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시냇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봄에는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했습니다. 행색은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 주막에 짐을 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묵어가겠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주막 노파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은 나그네였지만 손에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글 읽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말하는 투도 반듯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한 사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요? 유강이라 합니다. 어디서 왔소? 먼 곳에서요.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노파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유강이 월소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처럼 흘러다니는 사람비라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말이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무언가를 꼭꼭 눌러 숨기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금세 오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습니다. 연고도 가문도 불분명한 사내였으니까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강은 차츰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주막 처마가 무너지자 아무 말 없이 올라가 고쳤고 알아 누운 농부의 아이에게 산속 약초를 구해다 주었으며 글을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른이 자식 혼사 문서 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고 밭일이 있으면 소매를 걷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에 어디서 왔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를 유독 주의 깊게 바라보는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동쪽 언덕 위에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소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집. 담장이 높았고 마당이 넓었으며 뒷뜰에는 수십 년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씨 성을 가진 전직 현감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논밭을 가지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인품이 반듯하고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월화 나이 22. 차갑고 고요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빈틈이 없었고 웃음 하나에도 절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모님 밥상을 직접 차리며 글씨도 또렷이 썼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 어지간한 일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마치 사당 속 불상 같다.
아름답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이소하, 나이 19. 안개처럼 자유롭고 봄비처럼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웃음이 많고 감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마을 어귀 아이들과 수시로 어울렸습니다. 바느질보다 냇가에서 돌을 줍는 것을 더 좋아했고 글씨보다 노래를 더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정하게 있으라 하면 잠깐 고분고분하다가 금세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아이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쾌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났지만 마치 달과 안개처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유강이라는 사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소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냇가에서 물을 깃다가 소하는 유강과 마주쳤습니다. 유강이 미끄러운 돌을 디뎌 허우적거리자 소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쿠, 괜찮으시오? 보면 알 것 아니요. 알지요. 괜찮지 않은 게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그 당돌한 대답에 유강은 오히려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첫 번째 돌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하는 유강에게 자주 다가갔습니다. 밥을 갖다 주기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주막 앞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유강은 말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저녁 소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먼 곳에서요. 가족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답에 소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유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소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픈 사람이다. 소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연민이 되고 연민이 마음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월화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 너머로, 언덕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다만 그녀의 손끝이 가끔 창호지를 꽉 쥐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 초일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씨 집안 둘째 딸이 그 나그네와 혼인을 한다더라.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전 현감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가문도 연고도 모르는 사내와 딸을 혼인시킬 수 없다고 했지요. 하인들도 수군거렸고 친척들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소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소하야, 저 사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알아요. 길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요. 그것이 이유가 되느냐? 가문이 어찌 되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 소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전 현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처음으로 어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인은 이루어졌습니다. 유강은 이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 그 기와집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혼인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풍악이 울렸으며 소하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인날 밤 소하는 행복했습니다. 유강도 웃었습니다. 다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는 것을 소하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화는 혼인날 내내 방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혼인 이후 유강은 이씨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 현감, 월화, 소하, 유강, 그리고 늙은 하인 둘. 자연스럽게 유강은 월화와 마주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먹한 것인지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장독대 앞에서 월화가 항아리를 옮기다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유강이 마침 옆에 있다가 얼른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월화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유강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소하는 연못에 던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나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반면 월화는 연못 그 자체 같았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아무도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강은 자신도 모르게 월화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유강은 홀로 마루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하는 안채에서 어머니의 제삿날 준비를 돕고 있었고, 이전 현감은 방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때 월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뒤뜰로 나가려다 처마 끝에 서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군요. 유강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올까요? 모르겠어요. 또 침묵. 그리고 월화가 말했습니다. 아주 낮게 빗소리에 묻힐 듯한 목소리로. 왜 저를 피하십니까? 유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느꼈어요. 저를 보면서도 보지 않으려 하시는 것. 그것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화는 그렇게 말하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실처럼 가느다랗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여름이 되었습니다. 유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하 곁에 누워서도 눈만 멀쩡히 뜨고 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소하는 잠결에 여보, 왜 안 자요? 라고 중얼거렸고, 유강은 그냥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월화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저를 피하십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유강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 한쪽 우물가에서 유강은 물을 기르러 나온 월화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유강은 두레박줄을 대신 잡아 주었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월화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유강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하나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소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남편이 다소 말이 없어진 것, 언니가 유난히 조용해진 것. 그게 그냥 계절 탓이거나 자신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가다가 소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루에 유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월화가. 둘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너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소하가 알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어색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한 사람끼리만 가능한 그 촘촘하고 따뜻한 침묵. 소하의 손에서 밥상이 기울었습니다. 국그릇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소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끄러웠나 봐. 미안해요. 그날 밤 소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자 소하의 눈에는 그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강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 언니가 대청에 나와 있는 이유. 언니가 술을 놓으며 앉아있는 방향이 항상 사랑채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 유강이 책을 펼치면 언니가 같은 구절에 손때를 묻히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각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로 모이자 불길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소하는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강희 오빠랑 이야기 많이 해? 왜? 그냥 어떤 이야기 해? 책 이야기, 이 집 일 이야기. 그것뿐이야? 월화가 소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것뿐이다. 소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밤, 소하는 잠이 오지 않아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이 유독 밝은 밤이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뒤뜰 감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강과 월화.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소하의 눈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소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하는 변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 같았고 웃어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 소하가 유강을 불렀습니다. 단둘이. 앉아요. 유강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소하는 잠시 유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랑 혼인하세요. 유강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하야, 들었어요. 뒤뜰에서.
침묵. 미안하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소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차분해서 듣는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억지로 붙잡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렇다고 내가 이래도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더 있을 수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나보다 이 집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여기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 끝에 소아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뜬 눈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놀랍게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하는 집을 나갔습니다. 멀리 친척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전 현감은 크게 노했지만 소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리고 유강은 결국 월화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동생 남편을 언니가 취했다더라. 아니, 동생이 먼저 내어줬다더라. 어느 쪽이든 이상한 집이다. 하지만 이씨 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유강과 월화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 평온함이 어딘가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강은 밤마다 소하의 빈 방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 방에서 다시는 소하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강이 알 수 없는 열병을 얻었습니다. 의원이 왔다 갔지만 어디가 나쁜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뜨겁고 식은땀이 나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집 안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바람이 없는 날에도. 처음에는 짐승 소리라고 했지만 점점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 번째, 유강의 꿈.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두 여인이 서 있는 꿈. 한 명은 고요하고 한 명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월화와 소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그 얼굴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낯선 얼굴로. 그러나 어딘가 아는 얼굴로. 두 여인은 유강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강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벌떡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가? 어디서? 봄이 되었을 때 소하가 돌아왔습니다. 홀연히 아무 예고도 없이. 유강이 마당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눈이 왜인지 월화를 닮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요. 네, 잘 지냈소. 소하는 대답하지 않고 유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꿈을 꾸죠. 유강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매일 밤 두 여자가 나오는 꿈. 유강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소하에게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떻게 알았소? 소하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꾸거든요. 같은 꿈. 그 말에 유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유강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하는 유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무슨 말이요? 우릴 어디서 봤는지. 유강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꽉 닫혀 있던 것이 억지로 열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뇌 안쪽 어딘가에서 잠긴 문이 덜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소. 정말요? 소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오던 날, 오빠 눈빛을 기억해요. 마치 이 마을을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언니를 처음 봤을 때, 모른 척 했지만 손이 떨렸잖아요. 유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월화를 처음 본 날,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심장이 이상하게 방망이질했습니다. 그게 이끌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 기억해봐요. 소하가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짜 기억을. 유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어떤 장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편처럼, 꿈도 아니고 기억도 아닌 것처럼. 강가, 다른 마을, 다른 이름, 그러나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여인. 그대는 나와 혼인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유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생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아주 먼 한때, 다른 이름을 가졌던 시절. 그때도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조용하고 깊은 여인, 동생은 밝고 자유로운 여인. 그리고 그는 둘 다를 원했습니다. 언니에게는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몰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두 자매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두 자매는 나란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강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부터 월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유강은 월화를 찾았습니다. 월화는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자리. 유강이 다가가자 월화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군요. 당신은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요. 유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기억났어요. 전부. 월화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완성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 했던 거요? 아니요.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되길 바랐어요. 당신이 선택을 잘못하지 않기를. 소하를 끝까지 지키기를. 하지만
유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잘못했소.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하도 알고 있었소. 소하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은 거예요. 유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월화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뭐요? 이번에는 도망치면 안 돼요. 그날 밤, 소하도, 월화도, 유강도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강은 방 안에 앉아 혼자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을 버렸습니다. 그 죄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혼이 난 아내를 두고 처형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강은 붓을 들었습니다. 편지 2장을 썼습니다. 하나는 소하에게, 하나는 월화에게. 두 편지의 내용은 달랐지만 마지막 문장은 같았습니다. 용서하시오. 다음 날 아침, 유강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발도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하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월화가 왔습니다. 두 자매는 나란히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인들을 풀어 마을을 뒤졌습니다. 뒷산도 수색했습니다. 냇가도 살폈습니다. 유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2장만 남겨진 채 소하는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접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월화는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불에 태웠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무슨 내용이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 밤마다 누가 울더라. 나그네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 거 아니냐. 아니야. 두 자매가 우는 거야. 이씨 집 대문은 거의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소하는 가끔 마을에 나타났지만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예전처럼 싸우지도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은 항상 둘이서 받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이전 현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두 자매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하인들이 하나 둘 떠났고 집은 조금씩 낡아갔습니다. 하지만 뒤뜰 감나무만은 여전히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고 이씨 집은 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아이 하나가 이씨 집 담장 너머를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귀신집이라고 해서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담장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뒤뜰 감나무 아래 두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늙지 않은 얼굴로. 세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고요하고 평온해서 아이는 처음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내가 천천히 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노파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란히 손을 맞잡은 채로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월소현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기와가 무너지고 담장이 내려앉았지만 감나무만은 여전히 서 있다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그 감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나란히, 말없이, 달빛 아래. 마을 어른들은 말합니다. 저 셋은 이번 생에도 만날 거야. 또 같은 실수를 하겠지. 아니면 잠깐의 침묵. 이번에는 다를지도. 그리고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 집 뒤뜰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때로 시간을 넘어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되돌아오는 것이 욕망만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도 끝끝내 놓지 못한 감정도 모두 함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연이라는 이름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